네, 1번님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대방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는 일단 되게 회피충이에요. 회피충이고, 제가 회피를 해놓고 막 아쉬워하고 미련 남고 그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이고, 그 와중에 또 경쟁하고 싶고, 뭐 경쟁 속에서 이기고 싶고, 뭐 이런 마음들도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예, 저는 그리고 뭐 근데 애초에 제가 사람들한테 말 못할 어려움이 있기는 있어요. 저 나름대로 힘든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도 포기를 하게 되는 거고, 중도 포기를 하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고, 제가 말하는 이 중도 포기는 모든 면에서 그래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개인적인 일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뭔가 마음이 자꾸 딴 데로 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저 나름대로는 해방을 하자, 해방이 되자, 탈출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된 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좀 제가 이렇게 사람들과도 자주 부딪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저 자체의 인간관계에서 특히나 좀 되게 저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서 그런 부분을 협력하는 것도 조금 힘들고 늘 분주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당신은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길 원하냐 한번 물어볼게요.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길 원하나요? 어, 저는요, 남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요. 막 섹시하고, 막 퇴폐적이고, 그리고 권력 있어 보이고 싶고, 막 되게 잘나 보이고 싶고, 남들이 저한테 함부로 하지 못하게끔, 저는 애초에 좀 보여지는 면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는 거는, 제가 남들 시선을 너무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남들 앞에서 이런 척 저런 척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즐겨 하는 연기가 뭐냐면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늘 여유롭고 걱정 하나 없는 사람인 척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고 이제 집에 와서 저 혼자 있을 때, 혼자 좀 휴식을 취할 때 현타도 진짜 많이 오고 너무 제가 에너지 고갈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남들이 저를 정말 매력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뭐 이성들도 저를 그냥 보기만 해도 홀딱 반할 정도로 외모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고요. 돈이 많아 보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되게 그런 부분에 에너지 소비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정말 녹초가 되시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 사람에게 당신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당신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인생에 밸런스를 맞추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거를 잘 못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늘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내가 살면서 왜 상처를 받았지? 내가 나한테 속상했던 일들이 왜 생겼었지? 라고 생각을 하면은 늘 제가 밸런스 조절이 안 됐기 때문에 더라고요. 뭐 저의 감정 조절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어느 정도는 선을 지켰어야 되는데 선을 지키지 못했다라거나 아니면 남들이 나한테 선을 넘을 때 어느 정도 제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잘 못했다라거나 보통 그렇게 좀 일들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됐었던 거고,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처도 많이 받고 저도 데일 만큼 데이다 보니까 최대한 밸런스를 조절하면서 인간관계를 좋게 좋게 지내는 거가 저에게는 우선순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대부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인간관계도 계산적인 인간관계, 뭐 조건이 있는 그런 것보다는 최대한 좀 이렇게 기분 좋은 인간관계, 그 순수한 관계들을 많이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여러분에 대한 질문을 좀 할 건데, 당신에게 1번이란 존재는 무엇입니까? 물어볼게요. 당신에게 1번이라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렇게 보면 저에게 1번이라는 사람은 일단 제가 늘 뭐 언제서부터가 됐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켜보는 사람이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늘 저는 1번을 보면서 내가 먼저 움직일까 기다릴까 이런 고민을 정말 수없이 해왔어요. 그리고 1번과 어떻게 해서든 계속 이어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1번과 어떤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없어요. 근데 그게 없는 거는 그만큼의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무언가를 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내가 1번이랑 사귀고 싶어, 혹은 1번이랑 뭐 어떠한 관계로만 지내고 싶어 라고 해봤자 1번의 동의가 없으면, 1번에게 마음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해놓진 않았는데, 그래도 1번과 계속 이어지고 싶고 이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런 것들이 되게 궁금해요. 그리고 1번을 생각하면 뭔가 마음이 힘들어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1번과의 관계가 지금 힘든 것도 맞고, 내가 1번이라는 사람을 책임질 수 있을까, 자꾸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약간 부담되는 것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근데 그러면서도 저는 이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 가지고 가고 싶거든요. 왜냐면 저에게 1번이라는 사람 자체가 저의 목표, 어떻게 보면은 완결 같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1번에게 과도하게 좀 무리하고 집착하고 1번과의 관계를 지켜야 된다, 1번과의 관계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스스로에게 좀 채찍질을 하듯이 과도한 압박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에 대한 그 존재감,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 관계를 되게 무리하게라도 진행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관계에 대한 욕망과 욕구가 어느 정도 있어요. 이 관계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다라는. 근데 그것이 이 사람에겐 굉장히 쉽지 않다,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당신은 무엇이 가장 결핍이 되어 있냐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무엇이 가장 결핍이 되어 있나요? 인정 욕구 같아요. 아까부터 보여지는 게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존경하고 막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주고 나를 칭송하고 축하해주고, 이런 상황이 좀 중독된 것 같은 느낌? 이분의 특징을 하나 예측을 해보자면 전형적인 SNS 중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예쁘다 잘생겼다 소리를 들으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리고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좀 쉽게 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내가 막 이렇게 인간관계를 정말 차분하게 디테일하게 1단계 2단계 다지는 것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나의 외모를 보고 홀려서 모든 게 좀 쉽게 됐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나의 외모를 좋아해주고 칭찬해주고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핍이라고 한다면은 인정 욕구, 그리고 외모에 대한 집착, 뭔가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내가 인정받고 내가 이런 성과가 있었어, 나의 이런 성공이 있었어,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자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보여줬을 때 진심으로 행복하냐를 보면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굉장히 불확실한 행복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게 짧아요. 이 사람이 물론 정말 어떤 대단한 일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은 자기가 나 진짜 완벽해, 난 더 이상 사람들한테 인정이고 뭐고, 나는 이제 나 스스로 너무 떳떳해, 이 정도가 절대 아니에요. 어떠한 것을 이뤘어도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잘했다, 근데 이 정도는 아니잖아 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느낌의 조건들을 이 사람이 계속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거나 과시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반응이 좀 자기한테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만족은 하지만 뭔가 완벽하지 않아, 난 왜 이러지? 라고 계속해서 불안한 감정을 느끼고, 뭔가 사회성도 좀 결핍이 됐다라는 것도 보여지거든요. 사회성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그루밍이 된 스타일은 아니다. 특히 뭐 비즈니스적으로 혹은 매뉴얼대로는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사회적인 그루밍을 생각을 할 때 매뉴얼대로 한다? 이런 것보다도 넉살이 있느냐, 넉살이 있냐 없냐,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뭐 넉살 있게 행동을 하는 거, 정감 있게 정말 인간미가 이렇게 철철 흘러 넘치는 그런 면들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물어볼게요. 가장 싫어하는 게 뭔가요? 고립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장 어찌 보면 두려워하는 것도 고립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무언가를 해내고 내가 그걸 해낸 거에 대해서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는 경우가 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보면 개인 플레이를 해서 내가 어떤 성과를 내면은 그것만으로 너무 스스로 정말 기특하게 생각하는 분들, 정말 만족을 크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뭔가 하면 그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서 다 너 정말 대단하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만 뭔가 내가 해냈구나, 이런 감정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형적인 이 상대방이 후자의 성향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성과가 안 나올까봐, 뭔가 내가 정말 끝내주기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될까봐 그런 것도 무섭고,
내가 고립되는 것도 무섭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않는 것도 무섭고, 내가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도 무섭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내가 1등이고 싶은데 1등이지 못할까봐 이런 것도 있고, 관심이라는 키워드도 정말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관심을 받지 못할까봐, 내가 남들에게 흥미롭지 않은 존재가 될까봐 이런 것들을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의 사랑 방식은 어떤가 한번 물어볼게요. 사랑 방식은 어떤지. 아하. 굉장히 이제 좀 이제 무거운 카드들이 나오면서 일단 눈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이 높고 잘 움직이지 않고 수동적이고, 연애 사랑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떤 열정과 열망도 많이 없고, 나는 진짜 나 정도 되는 여자 남자 아니면은 안 만나고 싶어, 이 생각을 할 정도로 눈이 굉장히 높아요. 그냥 내가 이렇게 일단 오랫동안 지켜봐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봐야 되고, 첫눈에 반한다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게 일방적인 나르시즘이라고 보면은 그건 또 아니에요. 이 사람만의 기준이 확고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나와 비슷한, 마치 성별만 바꿔놓은, 물론 동성분들도 계시겠지만 얘기를 하자면 그런 존재, 그냥 나랑 성별만 다르지 나의 이성적인 관계가 가능한 성별일 뿐이지 나랑 굉장히 똑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 비슷한 것들을 이룬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외모일 수도 있어요. 외모에 대한 그런 사람을 나는 만나면, 정말 완벽한 사람만 나는 만나면 그 사람과 평생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의 연애 추구미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냥 외로워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라기보다는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정말 나 같은 사람을 만나서 오랫동안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고, 약간의 조바심 같은 것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좀 누군가를 만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도 있고, 정말 나는 빨리 결혼을 하고 자식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단지 예쁜 걸로는 안 돼, 단지 그냥 뭐 성격이 좋은 것만으로 안 돼, 이런 것들을 좀 갖춰야 돼 라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면은, 그 사람과 계속 만나면서 그 사람을 배워가면서 관계를 꾸준히 나는 만나고 싶다, 진행하고 싶다, 진지한 관계든지 간에 진지한 관계여야만 한다라는 이 사람만의 강박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랑 방식을 본 거잖아요. 근데 애초에 연애 경험 자체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원하는 그런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을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희망사항만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 대신 이 사람은 정말 자기가 완벽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좋아하는 이성을 만나면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줄 정도로 그 연애 자체에는 굉장히 엄청난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희생을 많이 하는 스타일로 보여져요. 근데 이 사람은 나는 그런 스타일인데 내가 희생을 할 정도로 그렇게 완벽한 사람을 만나본 적 없다, 이런 입장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1번이 꼭 알았으면 하는 나의 특징이 무엇인지 볼게요. 자, 1번이 꼭 알았으면 하는 당신의 특징이 무엇인지. 1번이 꼭 알았으면 하는 당신의 특징. 일단 여기서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벌써 보여지는데, 제가 방금 전에 이 사람의 사랑 방식을 봤어요. 거기서 나온 이야기는, 나만큼의 우수한 조건을 띈 사람이 아니라면 나는 열심히 할 이유도 없고 그럴 마음도 안 든다인데, 오히려 여러분 카드에서 어떻게 나오냐, 너를 보면 내가 비루해진다, 너에 비해서 내가 오히려 좀 가진 게 없는 것 같고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닌 것 같고, 너를 보면 정말 완벽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참 뭔가 완성된 느낌을 많이 받는데, 너에 비해서는 내가 너무 조건이 좀 딸리는 것 같다, 너 같은 그런, 나는 큰 그릇을 가지지도 않았고 그런 여러 가지 울타리 같은 것도 나에게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 사람이 과거에 여러분을 좀 피했던, 외면 회피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약간 스스로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어울리지 못한 것 같은 느낌, 감정 정리를 한답시고 그냥 정리하고 후퇴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과의 관계의 노력을 중단했었다, 좀 불안한 감정 때문에 포기하고 도피를 했었다, 이런 부분들이 보여져요. 근데 그 이후로 여러분에게 뭐 관심이 없어졌냐, 그거를 보면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의 계속해서 신경 쓰이고 막 여러분과의 과거에 집착하게 되고, 막 좀 이렇게 겉속이 다르다라는 거 보니까 겉으로는 뭐 여러분에 대한 관심이 없는 척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좀 푹 빠져 있었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 성향상 나는
1번이랑 같이 있으면 너무 내가 비루해지기 때문에 저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야겠다. 이렇게 절단되는 그 성격이 좀 약해요. 되게 꿍하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마음에. 그러니까 불안한 심리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의 관계를 계속 억압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 뭐 이도저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고 조바심 생기고 계속 관심 가고 그런 또 자신이 싫고 한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됐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장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는 내가 겉으로는 티를 안 내고 뭐 티를 안 내니까 너는 모르겠지만 나는 꾸준히 너에게 관심이 있었고 너를 보면은 착잡한 마음이 들 정도로 너에게 감정의 그 농도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또 뭐가 힘드냐면 여러분들과 관계에서 이 사람이 외면 회피를 했고 지금은 그냥 서로 지켜볼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서 그냥 서로를 관망하고 있다라고만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이 사람이 다른 이성과의 교류가 없었을까요? 아무리 못해도 한 명 이상은 있었겠죠. 사적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뭐 공적인 관계든 뭐 스치는 인연이든지 간에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이 가장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내가 그 어떤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를 했어도 너만한 사람을 못 봤다. 그러니까 너와 비슷한 사람도 못 봤고 너의 진짜 발톱 때만큼의 무언가가 있는 그런 사람도 보지 못했다. 너가 너무 완벽하다. 너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감정을 느꼈을 때 이 사람이 가장 뭐랄까 좀 후회 어떤 자기 자신 좀 절망적인 감정, 나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건가라는 아주 깊은 감정을 느끼게 됐었다라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절대로 가벼운 마음이 아니고 계속해서 곁눈질을 하면서 엄격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엄격한 기준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뭔가 감정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이 사람 주변에 이성 많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 사람에게 다가가거나 이 사람 주변에 맴도는 이성이 많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사람들에겐 장단만 맞출 뿐. 진짜 이 사람의 시선이 다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다. 이런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을 정말 포기를 못하고 그냥 걸림돌인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한테는 큰 짐인 거죠. 절대 포기를 못하는. 그냥 거의 결단이 내려졌구나라고 생각하면 또 여러분에 대한 생각으로 또 흔들리고 그런 느낌.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방어 태세를 보이고 뭔가 불확실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뭐죠? 내가 섣부른 판단하지 말자. 일단은 망설이는 게 차라리 낫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계속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냐면 잘못된 이해거든요. 그냥 이거는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좋아하고 관심이 있고 그 관심을 끌어내기 힘들다라는 거는 그만큼의 미련도 큰 거고 그러면은 진짜 결단이라면은 나는 1번을 좋아하네 인정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자존심이 또 이 사람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고 무슨 모습 보여줘야 되는지 조언 볼게요. 일단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지 않고 있다라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솔로 상태야 라는 것을 티를 계속 내주는 것은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어떠한 여러분이 실천 가능한 것들을 행동으로 보임으로써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워낙 상황이 다르니까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진짜 이 사람이랑 예를 들어서 뭐 거의 맨날 일주일에 몇 번 마주치는 관계이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사람이 지금 찌질해 이렇게 느껴져도 눈이 마주치면은 인사라는 걸 하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여러분이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생각을 했을 때 교과서에 써 있을 법한 이런 건 해야 된다. 이건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예의상의 어떤 그런 생각과 행동들, 그런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것들, 내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내가 앞서가지 않는 선에서 실천 가능한 행동들을 여러분이 계속 하시는 게 좋다. 그 상대방 시점에서는 1번이 나에게 왜 저런 행동을 하지? 1번은 어떤 사람이지? 라고 오히려 호기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딩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1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2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상대방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어봤는데 저는 되게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끝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만한 사람 없어요, 솔직히. 제가 눈이 높을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난 대단하니까. 나는 외적으로도 아름답고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내면적인 부분도 갖췄다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연애 경험도 별로 없고 돈도 잘 벌고 저는 제가 꿀릴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늘 저는 미래를 생각하고 늘 저는 제가 아쉽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사람이고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고 노력하고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자기 관리에 집중을 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그런 것도 사실이고 제가 매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저는 정말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냥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노력을 저는 합니다. 자기 개발이 됐든 외모를 가꾸는 것이 됐든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상대방이 자기를 평가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지 라고 하는 부분을 본 거고 그렇다면 당신은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길 원하나요? 한번 물어볼게요. 한 장 나와버렸고 남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길 원하는지 그 어떤 추구미가 확실하게 보여지는 게 있는데 저는 남들에게 굉장히 알 수 없고 의문스럽고 비밀스럽고 어려운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남들이 보기에 저를 보고 약간 무서워했으면 좋겠고 좀 저를 어려워했으면 좋겠고 저를 보면서 저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다가가지 못하겠어. 너무 무서워. 눈이 높을 것 같아. 저 사람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 생각 자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저에 대한 생각의 그 농도 자체가 굉장히 짙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짝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어려운 사람. 그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를 볼 때 말수 적고 시크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 어떤 사람일까 하는 그런 캐릭터로 보이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데 당신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이분은 자신의 커리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서 빨리 진행을 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 나의 돈을 모으는 거, 나의 어떤 울타리를 더 확실하게 내가 기반을 다지는 거, 이런 거가 가장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개인 플레이를 하면서 외로움이라거나 관심을 받고 싶다라거나 그런 욕망이나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 그냥 나 혼자서 뭔가를 해서 성과를 내는 게 너무 재밌고 이런 분들 어떤 분들일까요? 1인 사업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사장님 같은 분들, 혼자서 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남성분들도 있지만은 1인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라거나 뭐 혼자서 진짜 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체력도 되게 좋으시고 체력이 안 좋다고 할지언정 나는 내가 혼자 하는 게 더 편하다. 남들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분의 성향이 전형적인 좀 그런 성향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끊임없이 순환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뭔가 멈추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정체기 슬럼프 잘 안 오실 것 같고 정체기 슬럼프가 오면은 그냥 누워 있어야지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걸 또 다른 거를 배워서 내가 이 시간 동안은 좀 새로운 게 필요해. 자극이 필요해. 어떤 것들을 좀 새롭게 배워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다. 이 활동량이 어마어마하신 분들이거든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분들 뭐 그냥 남들 눈에는 이 정도 에너지면 남들 눈에는 그냥 뭐 맨날 나가는 것 같기는 해. 뭐 돈을 잘 버는 것 같기는 해. 이 정도로 보일 수 있는데 이 사람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진짜 안 보이는 곳에서 엄청 노력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정말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그러시는 분일 것 같아요. 전형적인 자수성가 스타일이에요. 행동대장이에요. 사교성도 좋고 화끈해요. 그냥 사람 자체가 적극적이고 좀 열정적이고 자신의 그런 권위나 자신이 리더가 된 그런 것들도 전부 자신이 만든 거고 직관력도 굉장히 좋고요. 뭐 추진력 말할 것도 없고 목표 지향적이에요. 아까도 보여줬는데 미래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요. 내가 지금 당장 즐길 수 있고 지금 당장은 뭐 이걸로 때우면 되지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시는 분. 자기 스스로에게 굉장히 엄격하고요. 실제로 재능 많아요. 팔방미인이고 사람들이 자기만 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력이 있는 게 맞아요.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당신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었는데 막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일방적인 나르시즘이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그냥 듣고 보고 경험한 거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고 그거를 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쁨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런 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구나 라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 굉장히 관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정말 그 나이에는 안 했을 것 같은 경험도 되게 많으실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이 사람에게 당신에게 2번이란 존재는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2번이란 존재
기본적으로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열정은 있어요. 열정은 있는데 이제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잘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예상이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관계를 생각하면 욱한데요. 화가 나는 욱하는 게 아니라 열정적으로 내가 막 움직이고 싶고 적극적으로 대하고 싶고 막 그런 생각들이 나는데, 동시에 뭔가 좀 자존심 지키고 싶고 되게 좀 나의 이런 마음을 이번에게 숨기고 싶고 좀 뭔가 내가 조금 더 참으면 더 만족스러운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거짓된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과시를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즉 여러분에게 관심 없는 척을 하거나 뭐 배째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다거나 무언가를 과시한다거나 질투심 유발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끊임없이 지켜보는 게 있어요. 되게 곁눈질하고 여러분에게 막 장단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도 있고 되게 좀 과장된 언행을 한다라거나 여러분에게 엄격한 척을 한다라거나 막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몰라요. 되게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런 행동, 되게 열정적이지 않은 모습이든 열정적인 모습이든 이 사람이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한 게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친절하게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이 사람은 사실 좀 이렇게 가식적이다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정말 비즈니스적으로 너무 친절하게 공적으로 대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 사람은 참 그냥 원래 친절히 배어있는 사람이구나, 나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원래 성향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한정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 뭔가 어떠한 연기를 했다, 지금 여러분에게 정말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사람에게 당신은 무엇이 가장 결핍되어 있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무엇이 가장 결핍이 되어 있냐? 이 사람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결핍이라기보다는 결핍일 수 있겠죠. 되게 그런 분들 가끔 있거든요. 너무너무 뭔가 규율에 맞춰서 살지 않으면 불안한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열심히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도 원래 성향이 그렇다라기보다는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미치겠어서, 불안에 미치겠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 하시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가 일부러 바쁜 상황을 만든단 말이에요. 일부러 약속을 잡고 일부러 내가 바쁠 수밖에 없게끔 스케줄을 잡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전형적인 좀 그런 것 같고, 그러면서도 자기도 굉장히 버겁다, 할 게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리고 내가 이것들을 다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에너지는 있잖아 라는 생각으로 그냥 그런 신념, 의지 하나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계속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해요. 근데 그러다가도 당황스러울 때도 있고 좀 이렇게 곤혹스러울 때도 있고 낭패일 때도 있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좀 뭐랄까, 너무 그래 대단하고 인정할 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혹시 최근에 여러분들 중에 미운 우리 새끼라는 예능에 윤시윤 님이 나온 거를 보셨나요? 제가 그분 나오는 편을 보면서 이런 비슷한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하다, 정말 아무나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동시에 뭔가 뭐랄까 싶은 그런 감정, 이분의 일상이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게 그냥 원래 성향이라서 라기보다는 자신의 어떠한 결핍, 이러지 않으면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배워야 돼, 뭔가 끊임없이 채워놔야 돼, 나의 그 빈 공간을 만들고 싶지 않아 라는 강박 같은 그런 것들에서 나온 행동이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이런 부분이 약간 결핍이 되어 있는 게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물어볼게요.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강박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 위치를 지키지 않으면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 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자신이 싫은 거예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뭐 그냥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네, 예상 못했네, 이런 것들을 되게 싫어요. 변수를 기본적으로 싫어하고 내가 확실하게 무언가를 꽉 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의 안정을 느끼시는 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조금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충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하고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발전을 하고 공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힘들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불안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의 시발점이 뭐냐? 왜 이렇게 사냐를 물어보면은 저는 불안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성급해야 돼요. 차라리 성급하고 뭐라도 하고 적극적으로 제가 뭔가 자기 성장을 해야지 저는 조금 좀 제가 그나마 나아요. 이런 느낌. 이 사람이 결핍이 여기서 하나 더 보여지는데 자기 스스로를 볼 때 뭐 내가 이런 건 잘하지, 재능이 있지,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는데 자신에게 지혜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 나는 확실히 지혜롭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여기서 발견이 되고 있어요. 이게 좀 확실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 사람 알고 싶잖아요. 이 사람 알고 싶으면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 혹은 지혜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늘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것들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나는 뭔가 남들에게 있는 그런 어떤 지혜는 없으니까 이런 거라도 잘해야 돼라는 그런 마음에서 결핍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지 않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고 에라이 모르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될까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려워한다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자 당신의 사랑은 어떤 방식이냐 한번 물어볼게요. 이 사람의 사랑 방식 그러니까 이 사람 연애에 대해서 되게 그러니까 사랑을 사랑처럼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이랬다 저랬다 해요. 기본적으로 뭔가 누군가를 동정심으로 시작해서 좋아했다가도 에라 모르겠다 근데 애초에 내 인생 아니잖아 막 이랬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지금 당장 필요해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줘야 돼 감정적으로 너무 무너졌어 누군가가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 사람이 행동력은 좋다 근데 과연 그게 성숙하냐 특히 정신적으로 성숙하냐를 보면은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는 늘 난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싶어 나 명확하게 하고 싶어 나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기에는 생각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망상도 많고 그러니까 자기도 생각을 많이 하니까 감정이 많고 많으니까 헷갈리고 뭐가 진짜지? 이런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 혼동을 막기 위해서 이 사람은 뭘 했냐? 내가 자꾸 가만히 있어서 생각을 하는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계속 움직이자 뭐라도 하자 바쁘게 살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 순서가. 그러니까 이 사람 전형적인 초우 아이 채널에서 자기 자신을 배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면 아이. 나를 알아야 돼. 나를 모르니까 미치겠는 거야. 뭐지? 싶은 거예요. 계속. 그런 부분들이 반복돼서 보여지는 게 있어요. 되게. 이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 사람만의. 겉으로는 전혀 그래 보이지 않겠지만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는 게 좀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고 사랑 방식도 너무나도 정석이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딱 봤을 때 굉장히 전형적인 혹은 정상적인 사랑 방식구나가 아니라 이랬다 저랬다 막 급발진했다가 갑자기 근데 내 할 바 아니지 어차피 남이잖아 이런 태도를 보이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사람이 느끼기에 2번이 꼭 알아줬으면 하는 특징 한번 물어볼게요. 자, 2번이 꼭 알았으면 하는 당신의 특징 무엇인지 2번이 알아줬으면 하는 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람에게 다가간 적이 있다면 근데 다가갔는데 이 사람이 뭔가 필요 없다라는 듯이 됐어 나는 몰라 관심 없어 난 몰라 나 너 말고도 사람 많아 뭐 무관심 막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진짜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어서 그랬다라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고 그리고 이 사람이 신경 쓸 만한 개인적인 현실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 사람도 여러분과 그때 당시에는 같이 노력하고 싶고 우리만의 그런 궁합을 좀 만들고 싶다. 우리만의 그런 어떤 팀워크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심지어 뒤늦게 여러분에게 후폭풍처럼 갑자기 이제 1번이 너무 끌려 뭐든지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도 들어왔었어요. 이 사람은 과거 그리고 최근까지만 해도 여러분에 대한 소중함이랄까 뭔가 진짜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깨달음 같은 것들이 없었다가 여러분과의 관계 자체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하면서 깨달은 지가 별로 안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는 내가 주도하고 싶어 나 다 계획이 있어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싶어 하는 마음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 여러분과의 관계에서도요 이 사람이 한 번쯤 느꼈었던 감정이 모든 걸 포기한 기분이야. 내 마음이 다 무너졌어. 나 감정적으로 무너졌어. 충격이 커. 이런 감정을 한 번쯤 느끼셨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 사람이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그냥 그런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그냥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움직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지금 현재 들어왔거나 조만간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 이 사람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베스트인지, 사람들과 교류하는 모습, 뭔가 감정적으로 나 요즘 굉장히 기분이 좋다라는 그런 텐션이 있는 모습, 뭔가 가볍게 즐기는 일상을 사는 그런 여러분의 일상의 그런 모습, 친구들과 같이 있는 모습, 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나 굉장히 열심히 산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느끼기에 여러분을 보면서 아 역시 2번 열심히 사는구나. 인간관계 교류도 좋구나. 저 사람은 정말 자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재능이 있구나. 내가 알던 2번 맞구나. 이런 느낌을 계속 주는 게 중요해요. 애초에 이 사람 여러분을 그렇게 봐요. 여러분을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보고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너무 존경스럽다 이런 사람이 있고 누군가를 보면 참 이 사람은 빛난다 어떻게 저렇게 반짝반짝일 수가 있지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을 좀 그렇게 봐요. 되게 빛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참 다양하고 매력 있고 뭔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쩌면 이 사람이 여러분을 알고 나서 더 그런 강박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나는 팔방미인이어야 돼. 재능 많아야 돼. 사람들이 나만 보게끔 하는 그런 매력을 키워야 돼. 이런 생각이 어쩌면 여러분을 만나고 나서 무의식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의식을 했다라기보다는 나도 이번 같은 사람이 돼야겠다라기보다는 여러분을 알고 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된 행동들일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애초에 여러분을 이런 사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지금껏 상대방에게 보여줬던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딩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2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3번님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물어봤는데 저는 성격도 되게 급하고요. 그리고 저는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해요. 저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외면이든 내면이든 과정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남들 장단도 좀 많이 맞춰주고 눈치도 빠른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여져요.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왜 간단하게 말씀드렸냐면 이분의 그 성향이 되게 제대로 보여지거든요. 전형적인 사회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회성.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런 것들보다는 어떤 조화로움, 사람들 관계에서 어떤 밸런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기본적으로 잘 맞추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욕심 같은 것도 뭔가 심보, 뭐 이런 마음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인간관계에서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싶구나. 그게 느껴지면 그냥 그 말을 해주는 사람. 어느 정도 마음이 좀 따뜻한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당신은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길 원하나요? 한번 물어볼게요.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길 원하는지를 보면 저는 그냥 남들에게 정말 그냥 딱 적당하고 평범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요. 특별하게 보여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저를 보면서 저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저한테 먼저 다가와 줬으면 좋겠고 좀 그런 사람들 저도 무시하고 싶지 않고 제가 최대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냥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저의 어떤 재능을 기부한다라거나 아니면은 정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라면 도와준다라거나 그런 것들을 하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다가가기 힘들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계시던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 생각보다 되게 사람 좋아하거든요. 저 사람 귀찮아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하도 좀 공적으로 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뭔가 저 사람은 되게 좀 나한테 관심이 없나? 우리랑 친해지고 싶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전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분은 뭔가 지친 게 있어요. 그냥 성격이 원래 희마리가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인간관계에서 자신이 완벽하게 감추고 정말 그냥 그런 고민, 지친 부분 그런 것들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인간관계에서 되게 공적으로 딱 비즈니스적으로 대하게 됐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은 그냥 나랑 딱 이런 관계로만 지내고 싶은 거구나. 더 이상 깊어지는 게 싫구나.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오해도 많이 받았고 그런 말들, 그런 시선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고 싶지 않다.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 같고 당신에게 첫 번째 우선순위는 무엇이냐고 물어볼게요. 당신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보면
일단 에너지가 강해요. 우선순위가 무엇이냐에 에너지가 강하다라는 거는 그거에 대한 강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 사람은요, 뭔가 단단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단단하고 예상치 못한 흐름을 내가 어떻게 최대한 그것들을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원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내가 나의 인생을 통제하고 싶다. 체계적으로 살고 싶다라는 것에 대한 강박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미래 생각을 하고 미래 걱정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게 남들보다 훨씬 지나치게 강하다라는 게 보여져요. 근데 이게 지나치게 강하다면은 뭐 그럼 막 피해망상 하겠네, 막 생각 많고 걱정 많겠네 이런 느낌인데 그런 연약한 느낌보다는 좀 되게 강단 있게 스스로를 계속 강하게 수련을 하는 느낌?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정말 신경이 쓰이고 정말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도 되지만 계속 아니야 내가 하던 거를 하자, 내 여유롭게 생각하자, 너무 조바심 가지지 말자 이런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고 지금은 정말로 그만큼 많이 단단해진 사람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는 조금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왜 드냐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냐, 원래 이런 사람이면은 덜 안타깝거든요. 근데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옛날에는 오히려 굉장히 깨발랄하고 사람도 너무 좋아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 시점에서 야 좀 귀찮아 떨어져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이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케이스처럼 보여져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뭔가 응원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도 제가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 사람에게 그러면 당신에게 3번이란 존재는 무엇인지 한번 물어볼게요. 당신에게 3번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라고 하면 상대방 말투로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3번이 많이 신경 쓰여요. 저 솔직히 맨날 3번 염탐하고 곁눈질해요. 근데 3번과의 관계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걱정이 돼요. 약간 재평가가 돼요. 최근 들어서 이 3번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을 할까 말까 이런 결정에 놓여지게 되고 이 관계를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는 있어요. 있는데 뭐랄까 되게 머뭇거리게 돼요. 걱정이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의 과거 혹은 3번의 과거 아니면 우리의 과거 이런 것들에 집착을 하게 되고 우리가 화해를 하면은 진짜 남김없이 다시 시작이 가능할까, 우리가 정말 뭐랄까 활기차고 정말 발랄한 시작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많이 감정적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3번과의 관계에서는 유독 많이 감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고 감정도 좀 많이 오락내락 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저에겐 다소 어려워요. 저는 제가 3번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3번을 지킬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저는 제가 확신이 없는데 확신이 있는 척을 하고 싶지도 않고 확신이 없는데 그것을 시작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면 저도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정말 저는 진심이란 말이에요. 3번에게 굉장히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은 숨긴 채 그냥 이성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관계를 지키고 싶어요. 우리가 싸우더라도 저는 포기를 못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마음이 깊고 심오해요. 이 사람은 내가 지금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나 감정은 깊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 이런 감정을 좀 많이 느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초우가 3번 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정말 신중한 사람이라는 거. 이 사람이 정말 신중하고 정말 어른스러운 사람이라는 거. 정신적인 성숙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에게 이제 당신은 무엇이 가장 결핍이 되어 있냐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 좀 흔한 조건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계속 풍요를 누리고 싶고 그리고 그런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정당하게 하고 싶어요. 목표 달성을 하고 싶고 만족스러운 상황
늘 가지고 싶어요. 승리하고 싶고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늘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리더십을 보여주고 싶고 좋은 소식만 알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 이런 것이 이제 이 사람을 조금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신의 지혜나 나의 판단이나 나의 이성적이고 냉철한 그런 모습, 나의 분석적인 모습, 승리를 쟁취한다라는 이런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하실 것 같거든요. 승리라는 단어가 좀 많이 보여지는데 시비나 분쟁 같은 것들, 불안한 그런 관계들, 상황에서 내가 이기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집착이 좀 있어요. 내가 이기지 못할까봐 불안한 것들도 있고, 내가 주도하지 못할까봐, 나의 계획대로 안 될까봐 불안해하는 심리. 물론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가 나온다는 건 그게 남들보다 지나치게 강할 경우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오거든요. 이 사람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봐, 내가 통제하지 못할까봐,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할까봐 그런 생각을 정말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해망상 같은 것들도 조금 있으실 것 같고, 왜냐면 이 사람의 방식을 보면요, 물론 정직하고 많은 노력을 해요. 근데 그것이 이 사람이 원하는 거에 비해서는 노력이 조금 부족하다. 그런 것도 있고, 이 사람이 몇 번, 아무리 못해도 한 번 정도는 부정 행동으로 무언가 실패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자신의 양심의 손을 얹는 태도를 많이 보일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있을 때 내가 과연 이게 맞나? 이게 올바른 방식인가?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거라는 거죠. 그건 뭐냐?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확실한 거. 나는 늘 잘하지. 이런 자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맞나? 나 잘하고 있는 건가? 어쩔 때는 죄책감도 들었다가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되게 좀 뭐랄까요? 정말 딱 그 어떤 흑과 백, 이 두 가지가 딱 5대5로 동시에 있는 사람 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100만 있고 싶어 하는 거야. 흑과 백 중에 나는 선한 마음만 가지고 싶어. 나의 그 어두운 마음을 덮고 싶어. 이 사람이요, 진짜 공감할 만한 노래 하나 있는데, 그 원더걸스 선미님 노래 중에, 솔로 노래 중에 블랙펄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블랙펄. 그 노래 가사가 이 사람에게 정말 공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가사 보면은 자신의 그 더러움, 나의 그 악적인 면 같은 것들을 덮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내가 그런 줄도 모르고 나한테 이쁘다 하는구나, 이런 가사인데, 그 전반적인 가사, 그냥 이 사람 리딩을 읽으면 그냥 그 노래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말 많이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게 좀 많이 보여집니다. 자신의 단점, 이런 걸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나르시스트처럼 자기 단점까지 사랑해. 그래, 이게 나야. 이래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걸 또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기 혐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의 사랑 방식은 어떤지 한번 물어볼게요. 당신의 사랑 방식은 어떤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이런 케이스들, 뭔가 좀 뭐랄까, 그러니까 생각을 어렵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생각이 많고,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알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드는데, 이 사람의 사랑 방식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사실 진짜 열정적이에요. 여러분에게 저한테 열정적인 모습 보인 적 없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여기서 지금 한 장 나왔죠? 왜 열정적인 스타일인데 열정적으로 하지 못하느냐를 보면은 두려워서, 내가 이것까지 지킬 수 있을까? 나 상처 있어서 쉽게 못 다가가겠어. 그래서 자꾸 지켜보게 돼. 이 사람은요, 본능적이지 않아요, 성격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본능적이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은 좋아해 라고 말하는 성격이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너무 멀리까지 가요. 그러니까 무슨, 이게 글이었는지 영화 대사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무슨 영화 대사였던 것 같아요. 문구점에서 펜 하나를 사면은 그 사는 동시에 이 펜이 다 떨어져서 이제 못 쓰게 되는 거를 상상을 한다. 뭐 이런 대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 극단적인 게 있어요. 자꾸 끝을 생각해요. 끝. 시작이 아니라 끝.
그러니까 내가 좋아해라는 말을 하는 순간 이 사람은 끝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될까? 내가 좋아하는 걸 고백을 하면 이 사람도 날 좋아하게 될까? 뭐 어떻게 저쪽에 이렇게 어영부영 관계가 시작이 된다고 치자. 근데 어차피 끝날 거잖아. 어차피 이별하게 되잖아. 이거에 대한 생각이 이 사람 진짜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진짜 전형적인 안타까운 케이스인 게 이 아픈 마인드가 하나 생겼잖아요. 이 사람에게 끝을 생각한다라는 마인드가 생겼잖아요. 이것 때문에 본인이 표출할 수 있는 걸 다 표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관계가 아니라 일이어도 옛날이면은 이거 하고 싶네 해봐야지 이랬던 사람이라니까요. 되게 본능적이었다니까요. 그냥 나 이거 배우고 싶네 배워봐야지 이런 사람이었는데 끝을 생각해요. 내가 이거 만약에 다 배웠는데 이거 도움 안 되면 돈이 안 되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생겼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 방식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원래 이 사람을 좋아하면은 막 쫓아다니고 막 좋아한다 그러고 되게 막 그냥 막 챙겨주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되게 질투심도 있고 그냥 귀여운 성격이 어떻게 보면 귀엽고 누가 봐도 이렇게 투명한 사람 뭔 생각하는지 알겠다. 되게 적극적이고 막 하다 보니까 행동과 말로 다 나오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왜? 두려워서. 너무 상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쉽게 못 다가가겠고 자꾸 끝을 생각하게 되고 이런 것들의 반복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사람인데 마음이 굉장히 강한데 마음이 늘 강해요. 이 사람은 뭔가 마음은 열정이나 이 사람의 안에 거의 네버랜드가 하나 있다 싶을 정도로 마음이 굉장히 넓은 사람인데 무서워서 그것들을 그냥 조심스럽게 야금야금 다가갈 때도 진짜 조금 야금야금 이렇게 다가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 안타깝고 자신의 감정에서 막 도망치고 싶은데 그런 것들도 잘 못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회피하는 자신이 싫어서 회피를 하지 않은 것일 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3번이 저의 이런 특징은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은 무엇인지 볼게요. 자, 3번이 꼭 알아줬으면 하는 당신의 특징. 그쵸. 이 사람의 솔직한 고백은요. 무슨 삐에로의 눈물 같아. 되게 슬퍼요. 이 사람 리딩. 뭐냐면 나 되게 사실 바보야. 나 별거 아니야. 나 되게 미련해. 나 미련 곰탱이야. 나 그냥 결정장애도 되게 심하고 나 바보고 나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사람이고 쉽게 가려고 하는 사람이고 나 철도 없고 너한테 거짓말한 것도 있고 나 뭐 솔직히 신념 그런 거 없어. 신념도 되게 부족해. 내가 성공했던 거 굉장히 쉬운 성공이었어. 그냥 운이었어. 나 되게 별거 아니야. 나 그냥 별거 아니야. 나 별거 아니고 바보 같은 사람이야. 나 되게 선택장애도 있고 마음이 늘 힘든 사람이야. 나 그냥 스트레스 되게 많고 고민도 너무 많고 어려운 상황도 있고 그래 막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 해요. 자기가 되게 바보라는 거를 내가 굉장히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를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 한다. 나 별거 아니다 라는 거를. 되게 슬퍼요 이 사람 리딩이. 근데 되게 슬픈 거는 이 사람이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냐, 진짜 5살, 7살 때부터 이런 사람이었냐, 학창시절 때도 이런 사람이었냐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게 슬픈 거죠. 이렇게 돼버렸다는 게. 사람이 옛날에 진짜 알록달록한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흑백이 돼버린 느낌? 그 느낌이 되게 슬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삐에로의 눈물, 그 개그맨, 개그우먼의 눈물 뭐 약간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고. 자, 그렇다면 이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베스트가 무엇인지, 자, 여러분의 행동이나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지.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너한테 굉장히 신중해라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상대방에게 얘기하길, 나 또한 겉으로 차분해 보여도 속은 너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다. 너에 대한 그런 감정들로 가득 차다. 솔직히 너한테 말 못했어. 나도 이 관계를 그냥 내가 조용히 떠날까 생각도 했어. 너와의 관계에서 있는 그런 감정에서 도망도 쳤었어. 근데 나는 너에게 푹 빠졌어. 근데 이게 옳은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3번 분들이 느끼기에도 이 관계가 되게 어려운 관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도.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감정을 느꼈다면 이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상대방에게 뭐 대화로 전달할 수 있으면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시그널이라도 최소한의 티를 내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그 매듭이 풀리는 느낌이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을 해야 이 사람도 그랬구나가 되고, 그랬구나가 되고 나서 뭐 어떤 행동과 말도 하겠죠. 그럼 여러분들도 또 그때 그랬구나가 된단 말이에요. 이 뭐지 그 약간 식빵 보면은 식빵 빵끈으로 이렇게 하면 계속 그 같은 방향으로 돌리잖아요. 그게 계속 풀리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어필을 하고 어느 정도 내가 전달을 해야지 그 사람도 시작을 한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 사람에게 그렇게 행동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라고 하신다면 저는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보기엔 3번 분들 이 사람들 되게 비슷한 사람들 같아요. 되게 뭐 실제로 생긴 것도 비슷할 수 있어요. 정말 두 분 다 똑같이 피부가 까무잡잡하다거나 두 분 다 똑같이 비슷한 체형이라거나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내면적인 것도 되게 많이 비슷해요. 두 분이 같은 마음이에요. 통하고 있어요. 마음이 지금 똑같은 상태, 통하는 상태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 사람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신중했었기 때문에, 난 진짜 신중하고 느렸지만 진심이었고 답답했지만 확실했기 때문에 그럴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분의 관계성 자체가요, 그렇게 쉽게 깨질 관계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관계 에너지 소모 너무 크다, 힘들다라고 해도 지금 당장 끝날 관계가 아니니, 어차피 아닌 거 여러분이 최대한 유연하고 부드럽게 태도를 유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딩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3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4번님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 물어봤는데, 저는 정말, 그러니까 저는 사업가예요. 그냥 사업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사업가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늘 미래를 대비하고요. 저는 그냥 행동 자체도 많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무조건 합니다. 저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름 귀염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귀엽다고 생각하고, 저는 좀 서툴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잖아요. 저는 이런 사람인데요. 저 되게 모든 것을 나름대로 조율하고 최대한 넓은 그릇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넓은 그릇을 가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냥 딱 이 사람이 설명한 그대로예요. 되게 이 사람 전형적인 어떨 땐 되게 잔인하다가도 어떨 땐 마음이 확 약해지는 그런 스타일이겠다, 이런 부분이 좀 보여지는데, 당신은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길 원하나요? 물어볼게요. 어떻게 남들에게 보여지길 원하나? 뭐냐면, 남들에게 저는 팔방미인으로 보이고 싶어요. 그리고 약간 얄밉게 보이고 싶기도 해요. 이런 부분들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얄밉게 보이고 싶다. 왜 얄밉게 보이고 싶지? 얄밉게 보이는 건 조금 미움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뭐 그런 거죠. 나는 이런 거 있다? 나는 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다? 약간 이런 것들. 이런 추구미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MZ들 사이에서 사랑받고 자란 티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게 조금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사랑받고 자란 것처럼 보이고 싶고, 남들이 뭐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나는 취업하기 너무 힘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럼 왜 힘들지? 나는 근데 좀 쉽게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뭔가 내가 늘 모든 것을 쉽게 했었다, 쉽게 가려고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자신의 그냥 가볍고 즐거운 생각들을 티내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묘하게 좀 철이 없다라고도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약간 좀 뭐 귀여울 수 있으나 과연 성숙한가를 봤을 때는 성숙함은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게 좀 있다. 그냥 좀 이렇게 호기심과 모험심이 있지만 또 순진하다, 이런 부분이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되게 의존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에게는 되게 자립적인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늘 이렇게 좀 자신에게는 없는 좀 반대되는 이미지로 보여지고 싶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자, 이 사람에게 당신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볼게요. 약간 좀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런 게 잘 없는? 이 사람의 우선순위는 자신이 왕처럼 사는 것에 가장 중요하게 의미를 두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신데도 불구하고 비혼주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당장 누리고 즐기고 사고 싶은 거 사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사는 거, 내가 원하는 그런 방향대로 흘러가는 그런 삶, 그런
뭔가 나의 위치에서 절대로 내가 떨어지고 싶지 않은, 굉장히 풍요롭고 뭔가 이렇게 풍성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약간은 주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고 싶어요 라기보다는 약간 개인주의적인 게 있고 개인 플레이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조금 특히나 이제 자신의 동성 친구, 그러니까 이성적인 관계가 될 수 없는 성별의 친구가 힘들어 해도 그거를 되게 진심으로 슬퍼할 것 같지는 않은 느낌? 그냥 어느 정도 와 진짜 충격이겠다, 힘들겠다가 되지만 남들만큼 깊게 감정의 어떤 그 공감을 잘 하지 못한다라거나, 왜냐면 일단 자신이 안전하니까 내가 겪어보지 않은 힘듦이니까 저게 그렇게까지 힘든가? 이런 느낌? 마리앙네트인가? 그 옛날에 좀 그 싸가지 없는 여왕 있잖아요.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그 여왕이 했던 말들을 보면은 케이크 없으면 빵 먹어라 이런 얘기, 약간 이분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거 힘들면, 왜냐면 이 사람 실제로 노력에 비해서 얻은 게 좀 많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학생의 경우 공부 많이 안 했는데 운빨로 좋은 대학에 갔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인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막 아니 나는 이렇게 해도 되던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지금 좀 진심으로 생각하는 게 있다. 근데 가끔은 그걸 말로도 뱉는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아까부터 보여지고 있는 게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당신에게 4번이란 존재는 무엇입니까? 물어볼게요. 4번이란 존재, 아하, 전부 메이저가 나오면서 그냥 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그냥 이 사람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마인드 가치관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눈 안 높을까요? 눈 엄청 높겠죠? 이런 나를 만나려면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아, 외모? 아, 좀 연예인처럼 생겨야지. 좀 끝내줘야지. 완벽해야지 라는 생각 하시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제가요? 라고 하시겠지만 이 사람이 본 사람 중에 여러분이란 케이스가 처음이었고 완벽하다, 이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들 정도로 여러분을 보면서 진짜 4번 끝내준다, 그냥 완결,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어, 4번보다 더 완벽한 사람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너무너무너무 좋아하고 소중하고 이런 뉘앙스도 보이지만 어떤 존재입니까? 4번은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 마디로 나올 만한 거는 완벽한 존재라 생각해요. 이보다 더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본 모든 사람 중에 4번이 가장 완벽해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이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결핍되어 있는가 한번 물어볼게요. 당신은 무엇이 가장 결핍되어 있습니까? 뭔 스타일인지 대충 알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죠? 모든 걸 가질 수 없다라는 거 아시죠? 돈을 많이 벌잖아요. 돈을 쉽게 많이 벌면요, 보통 그런 분들이 친구복이 없어요. 친구복이 없거나 남자복, 여자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은 공평하다. 너 또래보다 다른 애들 다 이렇게 사는데 너는 훨씬 더 월등하고 우월한 삶을 살잖아. 그러면 여기선 좀 바람 빠져야지.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결핍이 뭐냐면 돈은 많은데 외로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아름답고 화려한 정원에 혼자 있는 느낌? 굉장히 좀 뭔가 뭐지? 이 외로움 뭐지? 나보다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재밌겠다 하는 그런 느낌? 우리 K 드라마 보면은 가끔 재벌집 아들, 딸내미들이 정말 자기 또래에 그 재밌게 떡볶이 먹는 그런 학생들 보면서 저건 뭐지? 뭔가 행복해 보여. 막 약간 이런 장면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 결핍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즐기고 난 정말 되게 진심으로 대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그냥 사람들이 행복하게 노는 모습을 지켜만 보면서 나는 왜 저런 행복을 느끼지 못하지? 왜 나는 혼자지? 왜 사람들이 나를 끼워주지 않는 거지? 나를 왜 좋아하지 않고 나한테 왜 관심 없지? 막 이런 느낌. 내가 재미없나? 이런 느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사람만의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이 사람의 성격 자체가 오감 만족을 중요시해요. 모든 게 완벽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남들은 그래 뭐 다 안 맞을 수 있지, 뭐 한 번은 내가 이 음식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 친구 좋아하니까 이렇게 맞춰간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애초에 사람도 잘 못 믿고
사람 지켜보는 것도 몇 년 걸리고 신경도 좀 과민합니다. 약간 고집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고집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움직여요. 사람도 안 믿고 뭔가 풍족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누는 사람인가를 봤을 때는 그런 면모는 조금 부족하다. 약간 그러다가 근데 이 사람 웃긴 게 뭐냐면 나도 저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지내고 싶다 하다가도 그게 끝까지 안 가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근데 뭐 나는 또 이러니까. 그래 나만의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나 이거 나름 행복하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 말했잖아요. 정신적인 성숙도 좀 떨어진다고. 그런 좋게 말하면 아이 같다. 순수하다. 순진하다인데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우울하다가도 그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막 잠에서 깨는 것 마냥 근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 정도 아닌데? 이런 어떤 일상을 늘 사셨던 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볼게요. 자,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살면서 있었던 아쉬운 상황들 정도? 나에겐 이게 없네. 약간 이런 거?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나는 돈은 많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싶지만 10년을 넘는 그런 베프 그런 게 없네. 남들에겐 다 있던데. 약간 그 정도? 별거 없어요, 사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것도 없고 극단적으로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약간 자기가 가끔 느끼는 그런 외로움, 뭔가 쓸쓸함, 뭔가 왜 다 채워지지 않는 것 같지? 라는 그런 애매한 공허함? 그리고 내가 가끔 이제 자신이 가진 것에 있어서 남들에게 재능을 기부한다라거나 뭐 금전적으로 도와준다라거나 그런 상황들, 내가 그냥 단지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나? 이런 상황들 같은 것들 되게 안 좋아한다. 그리고 뭔가 자신이 외면하고 회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내가 한 발 물러나고 내가 뭔가 수그려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생각이 많고 걱정이 되는 것도 싫어하시는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이 사람만의 사랑 방식은 무엇인지 볼게요. 당신의 사랑 방식은 무엇인지. 이 사람은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누군가를 좋아하면요 진짜 깊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 사람.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완벽한 사람을 원하잖아요. 근데 완벽한 사람을 보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아하겠죠. 내가 그동안 봤던 그 무수리들과는 달라 라는 그런 특별함을 갑자기 막 가미를 하면서 그 사람을 되게 특별하게 보고 왕자님 공주님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되게 좋아하는데 그 사랑 방식을 보면은 그게 굉장히 그 헤이즈님의 가사 중에 널 너무 모르고라는 게 있어요. 그 가사 보면은 난 네가 좋아할 줄 알고 너의 옷을 고르면서 너에게 선물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는 네가 원하는 건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였구나. 이런 가사가 있는데 이 사람의 사랑 방식이 그냥 딱 그거겠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원하는 거는 여러분과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건데 여러분들은 당연히 명품이 좋겠지 혹은 그냥 당연히 이런 것들이 좋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여러분이 아니죠. 이 사람의 그 상대가 그러니까 여러분이라고 한다면은 4번 분들이 진짜 원하는 거를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4번은 이런 걸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가져다 준다라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좋아하겠지라는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좋아도 이 사람은 이게 별로일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아가보자. 이런 과정이 아예 없고 이건 누구나 좋아하는 거잖아. 인간이라면 좋아하는 거잖아. 하고 그냥 해주는 그런 사랑 방식이 있다. 뭔가 해주고요. 퍼부어줘요. 근데 그것이 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냐를 보면 그게 좀 아니라는 거. 그냥 일방적인 잘해주면 무조건 좋아하잖아. 희생하면 좋아하잖아.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좀 있어요. 이게 인간관계도 팀워크인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왜 싫다고 해? 좋잖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제가 말한 그 심보 있는 여왕이나 왕 같은 사람이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재벌들이 할 만한 그런 K-드라마를 보면은 왜 싫다 그러지? 다른 여자들은 다 좋아하던데? 약간 이런 면이 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난 이걸 원하는 게 아니야 라는 거죠. 그런 이 사람의 너무 독특하면서도 확고한 사랑 방식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특징 무엇인지 볼게요. 4번이 꼭 알았으면 하는 당신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쵸. 고백 같은 거죠. 상대방 말투로 말씀을 드리면, 나도 너와 사실은 맞춰 나가고 싶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게 너무 어려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그런 자신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매력 없어 보일까봐 그런 것도 너무 걱정이 되고, 나 불안해서 너 생각하느라 잠도 못 자거든? 이런 것도 내가 너무 찌질하고 싫고, 어? 막, 내가 이렇게 너한테 정말 멋있는 모습만 보이지 않으면 너가 나 안 좋아할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그것도 있네. 그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그냥 마음껏 먹어 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감동이야가 아니라 너 내가 만약에 이렇게 먹어서 찌면은 살찌면 나 안 좋아할 거잖아. 이게 있어요. 근데 그거 되게 진심이에요, 이 사람. 내가 이게 여러분들과의 관계도 있는데 인간관계 자체에서 이 사람은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할 거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받고 자란 티를 왜 내냐면 그러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나를 뭐 무시할 것 같아. 혹은 내가 사람들에게 계속 이런 인정을 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바보 취급할 것 같고 사람들에게 잊혀질 것 같고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이 사람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결핍이죠. 이런 거. 결핍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난 사실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도 고백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나 생각보다 진짜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하고 불면증도 있고 나 스스로를 괴롭히는 스타일이야. 나 피해망상도 있고 막 굉장히 좀 절망, 아픔, 상처, 우울, 고통 이런 감정들 느끼고 악몽도 자주 꾸고 나 좋으라고 나 맨날 초조해하고 이별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사람들에게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할까 봐 불안하고 맨날 불안해하고 되게 불확실한 행복을 느끼면서 그냥 살고 있어. 나 배려도 잘 못하는 사람이야. 난 그냥 나의 결심만 중요한 사람이야. 나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아. 나 사회성도 되게 결핍됐어. 내가 그동안 성공했던 거 그냥 그거 잠깐의 성공이었어. 나 별로 대단한 사람 아니야. 응? 이런 말들. 나 굉장히 미완성된 사람이야. 나 별거 아니야. 나 부족해. 나 선입견도 엄청 심해. 막 이런 것들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싶으면 왜냐면 자기도 찝찝하죠. 왜냐면 아무리 그래도 사람인데 근데 나 사실 4번한테 보여줬던 내 모습도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 나의 진짜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 나 실망하겠지? 뭔가 여성분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내 쌩얼을 보면은 4번 날 싫어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자기도 찝찝하고 두려우니까 얘기하고 싶어 한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그냥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애정 표현을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고백을 안 했다면 고백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진짜 많이 하시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좋게 포장하면 귀여워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깨달으면 엄청 착해져요. 갑자기 자기 것들 다 안 놔두다가 갑자기 뭐 기부를 한다거나 막 봉사를 하고 다닌다거나 그런 느낌의 사람들 뭔 느낌인지 알죠? 뭐 그렇잖아요. 우리 드라마 볼 때도 굉장히 싸가지 없이 막 약간 이런 캐릭터가 착해지면 또 엄청 착해지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지 조언을 한번 볼게요. 그냥 진짜 그 싸가지 없는 도련님 아가씨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반전을 보여주라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 이거는 단순히 외적인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는 유교보이, 유교걸이에요. 저는 제 살갗을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고 여름에도 아무리 노출 많이 해봤자 7부 바지 정도입니다 라고 하신다면 한 번쯤 그냥 확 뭔가 여러분의 어떤 그런 좀 섹시한 모습 굳이 뭐 섹시한 모습이 아니더라도 원래 여러분이 저는 다 벗고 다녀요. 그러면 갑자기 단정한 모습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나도 상처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좀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사람에게 어떤 뉘앙스를 전달하는 게 좋냐면 불안해하지 마. 나 되게 진지하게 생각 중이야. 안정적인 관계를 원해라는 이 사람이 듣기에는 뭐? 라고 할 만한 그런 모습들. 여러분의 상당히 성숙하고 이 상대방 심리 보면은 하루 왼종일 불안해해요. 되게 조바심 가지고 하고 늘 초조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나도 상처가 있는 사람이고 난 너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 사람에게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없는 호감의 모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너를 고려하고 있고 난 너와의 관계 밸런스 조절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4번 분들이 저는 이 사람에게 애정 표현을 하는 것에 있어서 별로 뭐 불편함도 없고 절대 안 하고 싶어 막 이런 마인드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 애정 표현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막 굳이 뭐 사랑이 좋아요 아니더라도 너 그거 되게 잘 어울린다. 오늘 예쁘다. 오늘 멋있다.
너 생각나더라. 너 보고 싶어서 왔어. 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이런 말들을 하시는 거 굉장히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딩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4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